네, 화요 초대석 오늘 첫 시간의 문을 정말 상큼하게 열어주실 분이 나와 계십니다. 요즘에 이 웰빙 바람을 타고 여러 군데서 정말 잘 살자, 우리가 정말 잘 제대로 질 좋게 살아보자 이런 움직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천연 비누라든지 천연 화장품을 직접 만들고 쓰시는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말이 좀 제가 꼬이네요. 인사동 비샵의 대표이십니다. 신세진 대표 나와 계시고요. 네, 그리고 김정은 강사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을 함께 모시는 이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표도 나오시고 그 대표와 연관된 분들을 함께 모셔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이 두 분과 함께 과연 이 인사동 비샵 어떻게 탄생이 되는지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브릿지가 없군요. 아니, 사실은 이제 여장부라는 말씀을 처음에 들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뭔가 모르게 카리스마가. 그러니까요. 그런 분일지 않았어요. 힘도 세고. 예, 두 분 다 이렇게 여린여릿한 소녀 같은 소녀 이미지네요. 같으세요. 네. 뭐 하는 일이 워낙 여성적인 일이다 보니까 점점 나이를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예. 무엇을 하는 곳인지부터 우선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인사동 비숍은요, 그 천연 비누, 천연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요. 그 현재 공방을 같이 겸해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동과 또 삼성교 한성대 입구역에 2호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또 천연 비누, 천연 화장품을 좀 손쉽게 집에서도 만드실 수 있도록 또 가르쳐 드리는 웰리스온이라는 아카데미를 현재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잡지에 있는 그런 가게 같네요. 예뻐요. 예쁘죠? 양초도 파시네요? 네, 천연 양초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 지리산에서 올라오는 천연 허브도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말로만 듣던 지리산에서 삽입하는 그런 제품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이게 요즘 여성들 관심이 정말 천연 화장품에 참 많은데요. 어떻게 장사는 잘 되시나요? 잘 팔려요? 실제로 가격대가 조금 고가라는 인식이 좀 있으셔서 이렇게 쉽게 안 사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10대 그 학생들부터 60대, 70대 되시는 어르신들까지 그 본인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웰빙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저만 해도 좀 더 잘 맞는 제품이 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신세진 대표는 대표시고 강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보면 어떤 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인사동 비숍에서 천연 비누랑 천연 화장품 제조를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아카데미 오픈해서 상담 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배우시는 분들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봐야 될 텐데요. 이 많은 주부님들이 이것부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같은 주부인데 저분은 대표고 나는 주부고 그러면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저 일을 시작하게 됐을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원래는 제가 그 제약회사에 한 11년 근무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밖에 모르고 회사 집 이렇게밖에 모르고 살다가 그 제약회사에서 보통 보면은 그 의약품이라든지 화장품을 제가 전담해서 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태리라든지 파리에서 열리는 화장품 박람회 같은 곳을 이렇게 주로 나가게 돼서 그 제품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천연 이 화장품이라든지 천연 비누 이런 쪽에 관련된 시장이 아직 저희 나라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던 일을 과감하게 그만두는 것도 큰 결심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지금 집에 계시는 주부들도 지금 하시는 일을 과감히 그만두시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셔야지 뭐 꿈만 꿔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아이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돌쟁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돌쟁이 아들. 그러면 사실은 그때 이거 일을 시작하셨을 때는 결혼을 하시고 전이세요? 그때도 이미 골드미스라고 해서 너무 넘겼다 뭐 이런 얘기들. 이미 34
정도 되는 나이였었고요. 네. 예, 다들 저한테 거는 기대는 일을 얼마나 잘할 것이냐를 기대한 게 아니라 언제 결혼하냐. 그쵸. 네. 쟤는 도대체 언제 결혼할 것인가를 네. 가장 궁금해하실 때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회사 그만둔다 그랬을 때 직장에서는 결혼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새로운 일을 벌렸죠. 그 기대를 무릅쓰고. 네. 그렇구나. 저는 지금 자꾸 이 대표님의 그 과거에 대해서 좀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 같으면 참 두려웠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일단 새로 나이도 시작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적지 않고 네. 주변에서 결혼은 안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네. 근데 11년이나 다닌 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다는 건 저 같으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거든요. 두렵다기보다는요. 사실은 홀가분한 마음이 사실은 더 컸어요. 지겨우셨네요. 네. 그 회사 어디인지 밝힐 수가 없으나 좀 지겨우셨네. 지겨웠다기보다는 네. 너무 네. 같은 업무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도 좀 빠지고. 그런 게 좀 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말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때는 사기가 아주 충만할 때여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나 여기 그만두고 나가면 네. 내가 지금보다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네. 생각하고 나왔죠. 네. 큰 오산이었죠. 처음에. 이게 그럴 때 산을 이쪽 산을 저쪽 산을 옮긴다는 네.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 기운으로. 네. 그럼 사업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퇴직금을 퇴직금을. 다 들고 네. 제가 그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준비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서 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허브라고 하면은 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그렇죠. 것들만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의 약용식물 같은 것들은 알려진 게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 공부를 좀 해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지리산에 3년을 진짜요? 네, 지리산에 와. 내려갔죠. 아. 그 지리산에서 저에게 그 약초와 네. 그다음에 이런 한방 관련된 아. 공부를 가르쳐 주실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내려오라고 이렇게 선뜻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네. 네, 제가 정말 굳이 서울에 이 좋은 생활을 다 접고 제가 내려갔죠. 저희 부모님께서 반대를 굉장히 하실 줄 알았는데 네. 포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정도 그죠? 되면 이제 포기가 되시는 거죠, 얘가. 그래서 네. 과감하게 내려가겠다고 네. 말씀드렸을 때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죠. 네. 그래서 3년을 공부를 하는데 네. 내려간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미 들고 내려간 퇴직금을 다 바닥을 내고 아니, 그 산에 가 계시면 돈 쓰실 일은 없을 네. 것 같은데 어떻게 6개월을. 약초 구입하는 비용이 거의 한 그 들고 내려간 비용의 거의 80%는 네. 다 약초를 다 구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쌓아놓고 방 한가득 그 약초를 쌓아놓고 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공부만 했죠. 그래서 3년을 지내고 창업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에 다시 상경을 한 거죠. 네. 서울 상경을. 대장금이신데. 그러니까요. 이거 풀 뜯어서 맛도 보시고. 네. 아니, 얼굴에 진짜로. 발라보고. 얼굴에 발라보고. 네, 다 해봤어요. 네. 그 웬만한 약초는 이제 모양만 보시면 다 아시겠네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아직은 그 정도까지 경지에 가려면요, 네. 저는 더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단지 제가 지금 비누에 넣고 네. 화장품에 쓰고 있는 이 재료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이게 이렇게 넣었을 때 어느 정도의 효능이 더 나타나겠구나. 네. 이제 그 정도 선까지 온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한 몇십 년은 더 공부를 해야 나중에 정말 장인 소리를 네. 한번 들어볼 결심으로 사실 네.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쉽지 않죠. 그래도 어쨌든요. 네. 3년이면요. 사실 네. 군대보다도 더한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리산에서 정말 돌을 닦으셨다고 해도 산신령을 베셨을지도 몰라요. 과언이 아닌데 네. 일단은 회사 생활은 시키는 것만 좀 열심히 하면 하면 되고. 네, 그렇죠. 되는데 이 사업이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다 해야 되잖아요. 네네.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그런 점에서? 처음 네. 창업을 시작할 때는요. 그러니까 이미 직장에서는 그 든든한 직장이라는 그 회사가 저를 이렇게 대표로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참 쉽게 일이 풀렸잖아요. 네. 근데 창업을 처음 오픈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 내러 가는 것부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창업을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세무 네네. 관련 처리 부분부터 그다음에
판매를 하고 나서의 그런 뭐 후처리 문제, 네. 그다음에 제조부터 1인 다역을 하는 역할이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네. 여자라는 그게 네.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디 가서 회사 명함을 내밀고 그 일 처리를 네. 하러 왔다라고 네. 말을 했을 때 네. 대표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세요. 아. 이 사람이 이 회사의 대표구나 이런 생각 안 하고 네. 뭐 남자 사장님은 어디 가셨냐 뭐부터 시작해서 사장님 안 오셨어요? 뭐 네, 이런 그런 거겠죠. 거 네. 굉장히 많이 겪었죠. 아. 네. 지금도 사실은 겪고 있고요. 아, 네. 그래요? 네, 지금도 제가 이제 매장에 앉아 있으면 네. 손님들이 오셔서 네. 저희가 이제 남자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남자 선생님이 있을 때 하고 제가 있을 때 하고 손님들이 좀 틀려요? 네, 그 저한테 오셔서 네. 여기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아직도 있으세요. 아직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여자들이 더 그런 편견이 편견이 좀 더 있- 많으신 것 아. 같아요. 좀 그건 의외네요. 저는 화장품 뭐 가게, 뭐 회사 이러면은 여자 사장일 가능성이 있죠. 특히나 자연스럽게. 천연 화장품이면 네. 그런데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군요. 그럼요. 예. 아직까지도 네. 사회 인식이 네. 그 여자가 이런 큰 네. 뭐 공방이나 회사 아니면 가게 이런 걸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많이는 잘 생각을 하시죠. 안 하시죠. 그럼 일단 6개월 만에 돈은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3년 생활을 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그때 어쨌든 돈은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그때 수중에 200만 원이 딱 남았었어요. 어. 근데 그 지리산에서 이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가 몇 년도죠? 그때가 2004년 5년 2004년에 200만 원으로. 네, 네네. 200만 원이 남았고 네. 그 돈으로 이제 조그만한 원룸을 하나 얻어서 네. 거기서 비누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돈이 하나도 없었었죠. 네. 그래서 비누를 만들어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조금씩 팔고 이렇게 있을 때 그 선생님이 서울 인사동에 매장을 하나 내시려고 하는데 아. 네. 그 매장이 이렇게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업체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매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 좀 껴달라고 제가 한 엄청 켠을. 엄청 졸랐죠. 네. 그랬더니 선생님 저한테 네가 한 달에 낼 수 있는 월세를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라고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머리를 막 생각을 했어요. 네. 경제관념이 사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경제관념이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 저 한 40만 원 정도 월세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한 평을 주시더라고요. 아. 한 평. 그래서 제가 한 평 많을 것 그쵸? 같은데요? 3.3, 3.3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것은- 막 구상을 해서 이쪽에 비누를 어떻게 진열을 하고 막 생각을 하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네. 한 평이요. 이 보시면 네. 그 요만한 진열장 하나, 네. 요만한 진열장 하나가 딱 놓여져 있고 네. 그게 한 평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랬더니 공용 면적을 제외한 한 평이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작은 매대 하나에서 시작을 시작을 했어요. 해서. 네. 그래서 하루 매출이 처음에 8,000원이었어요. 하루에. 네. 한 개 파신 거예요? 그럼 두 개 파신 거예요? 한 개 팔았죠. 한 개 팔아서. 와. 왜냐하면 그때는 서울에서도 그 천연 비누를 직접 매장에서 판매하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개도 우리나라 사람이 사주신 게 아니라 네, 외국인이. 네, 아, 인사동 구경 왔다가. 그쵸. 외국에서는 네. 이미 그런 천연 비누나 이런 그쵸. 쪽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네. 외국인이 사주신 거고 제가 한 달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될지가 너무 눈앞이 캄캄했었죠. 40만 원 그러셨겠어요. 내시겠다고 네. 했는데 하루에 8,000원 8,000원. 버셨으니 네. 밤에 잠이 안 오셨겠네요, 그럼요. 진짜. 네. 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은 네. 경영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김정은 강사 지금까지 말씀, 네. 처음에 인사만 하고 계속 입 다물고 계셨는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었어요? 네, 선생님한테 이제 배우면서 네. 네. 강의 다니실 네. 때 이제 그런 여성분들한테 아. 그런 창업에 대한 얘기 많이 해주시면서 네.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앞으로 해나갈 때 네. 선생님한테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런 여기 이제 한 생각. 평 여기서 주셔야 돼요. 그렇죠. 40만 원 드리고 한 평 여기서 주셔야 되겠네요. 네. 네. 근데 사업가 하면은 이제 성격이 좀 화끈하고 이제 시원시원하고 좀 활발하고 네. 이런 이미지가 일단 떠오르거든요. 강사님께서 보시기에 대표님 성격은 옆에서 보시기에 굉장히 어떠세요? 활발하세요. 네? 굉장히 활발하세요. 아, 활발하시고. 네, 그리고 네. 대외적으로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네. 사람들과 이렇게 항상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적이 없는. 네. 적이 없기가 참 쉽지가 그래서 않아요. 그 또 어른들부터 네. 나이가 네. 제 또래까지 아우르면서 굉장히 친분을 잘 쌓으시는 친화력이 게 상당히 굉장히 좋으세요. 좋으세요. 이제 여기까지 좋은 얘기고 잠시 후에 조금 안 좋은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일단 한 평을 시작한 게 잘 돼서 지금까지 오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 한 평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를 엄청 고민을 했고요. 네. 한 가지만 잘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가 그때 학생들이 찾아와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여드름 뾰루지였죠. 요즘에는 초등학생부터 여드름 뾰루지가 많아요. 네. 사춘기가 일찍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가장 많이 문의를 하길래 네. 제가 다른 피부는 내가 포기하고 이거 하나만 좀 잘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비누를 만들었어요. 열심히 정말 좋은 재료를 많이 넣어서 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문 밖에다 내놨죠. 가게 밖에다. 네. 왜냐하면 안에 들어오는 손님한테만 파는 게 아니라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거기 밖에다 문 밖에 내놓고 집어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때 갔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팔기 시작을 했고 네. 그 비누가 굉장히 호응이 많이 좋아서. 돼서 네. 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서 그 비누로 인해서 이제 조금씩 평수를 늘리고 네. 이제 매장이 하나씩 늘어나고 이렇게 돼서 온 거죠. 그렇군요. 야, 이제 서서히 성공의 길이 네. 보이고 있습니다. 재밌어지고 있는데요. 네. 화요 초대석 인사동 비숍의 신세진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가게가 이렇게 두 개가 지금까지 생겼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대단하죠. 김 강사께서는 지금 만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년 정도. 2년 됐어요. 정도? 네. 2년 만에 이렇게 사람을 잘 알기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세요? 굉장히 인간적이시고요. 네. 제가 직원으로 지금 강사로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냥 친언니 같고 굉장히 편하게 해주시는 편이세요. 네. 이것까지는 이제 방송용 멘트였고 예. 조금 더 솔직하게 이것만은 그래도 대표님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있죠? 그렇게 뭐 성격적인 면에서는 그런 건 없고요. 네. 워낙 요즘에 이제 아기 낳고 많이 일도 많아지고 주부로서의 역할, 네. CEO의 역할 다 같이 하시니까 일이 너무 많으시니까 네. 저희가 이제 바로바로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늦어지는 그런 면에서 약간 네. 빨리빨리 결제하시라고. 그러게요. 그래도 이게 뭐가 사이드 팍팍 해주셔야 되는데 앞에서는 지금 이걸 까셨어요. 아니 전제는 뭐 바쁘신 거 다 아는데요. 안 돼요 결제가 이거는. 오늘 돌아가서 바로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아니 그래도 옆에 보시면 이런 부분 때문에 성공을 하신 거구나 이런 점도 분명히 있으실 네. 거예요. 네, 어떠세요? 뭐 앞서 선생님이 뭐 굉장히 제약회사에서 오래 일하셨고 네. 그런 경력도 무시 못하고 그런 해외 활동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본 게 있으셔서 네.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 같고 그 천연 비누가 처음에 굉장히 어렵게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연구를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배울 점이 지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반대로 대표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이 대표로서 이 김정은 강사님을 보기에 강사로서 어떤 분인가요?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직하게요. 네. 솔직하게 이거 한 번도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네. 일단은 강사로서 매길 수 있는 점수는 90점. 네. 더 드리고 싶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그렇죠. 많기 네, 때문에 일단 수혜예요. 네. 그리고 직원으로서 주고 싶은 점수는 95점. 와. 네. 굉장히 왜냐하면 워낙 그 영양학을 전공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연구하는 이런 제품과 그 음식과의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맞춰주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직원들 중에서 가장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센스가 있다는 얘기는 아까 네. 잠깐 들었는데 애도 좀 봐주셨대요. 지금 아이를 낳고 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매장까지 나오실 정도면 이거 참 아기 있는 엄마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쉽지 같아요.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아기를 등에 메고 수업을 업고. 진행을 하고 네. 강의도 하고 네. 같이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면 네. 또 모유 수유를 또 하셨어야 되니까. 네, 해야 되니까. 그게 또 좋다 그래서 또 좋은 건 또 다 예, 늦가기 엄마라서 또 그렇죠. 얘기를 듣고 그래 네. 하다 보니까 아기를 항상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큰 결심을 내렸던 게 그 공방에 책상을 다 치우고 네, 거기에 침대를 놨나요? 놀이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항상 일을 하고 엄마가 일을 하면서 아이를 그런 볼 수 있고. 예, 볼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했죠. 네. 그래서 네.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 놀이방에 놓고 예, 같이 뭐 일을 또 네. 배우고 배우시게. 네, 그런 네. 걸 하실 수 부담이 있도록. 없으시겠네요. 네, 정말. 네. 김정은 강사님을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강사를 또 뽑는 것도 직원을 뽑는 것도 대표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직원을 뽑을 때 가장 고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가요? 전에는 네. 어떤 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참 우선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의 인간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노력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당장 눈에 보여서 너무 잘나지 않아도 네. 그 노력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네. 있느냐를 가장 우선으로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성실한 거, 네. 그다음에 노력하는 마음 이 네. 정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CEO에 따라서 사실 직원들의 네. 뭐 여러 가지가 다 비슷하게 간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는 관점이 같으니까 그런 네. 분들을 뽑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걸 지금 갖고 나오셨는데 아이고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물용으로도 나왔나 봐요. 이게 이렇게 지금 감독님도 제가 어렵게 만드네. 여기 지금 어성초 황백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요. 이게 네네. 글씨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거는 지금 빨간색은 뭔가요? 이거는? 네, 그거는 이제 핑크 클레이라고 그래서 건성 피부에 사용하는 거고 여기 지금 이거는 흑설탕인가 네. 봐요. 미백 노화. 이거 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어쨌든 이렇게 이게 사실 요즘에 이 천연 화장품이나 천연 비누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제 대표로서 네, 네. 예, 전문가적인 말씀 좀 들어보죠. 예. 요즘에는 저희가 음식도 많이 달라졌고요. 네. 환경도 많이 달라져서 옛날에 비해서 아이들이나 이런 어른들도 피부 질환에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뭐 화학적인 물건 발명품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지만 네. 그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네.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더라도 조금 내가 한 번 더 불편하더라도 네. 좀 천연이나 자연적인 거 그다음에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자꾸 접해주셔야 네. 그 아이들의 피부라든지 그다음에 자라는 환경에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천연 비누, 천연 화장품을 알려드리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환경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까지 어머니들한테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네. 집에서 이거를 쓸 때 내가 물고기를 몇 마리를 더 살리고 있다라는 네. 마음을 와. 가지게끔 할 수 네.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인사동 비숍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또 어려움, 여태까지 네. 성공하시기까지 이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 앞으로 인사동 비숍의 계획이나 또 최종적인 신 대표님의 꿈도 궁금하거든요. 네, 네. 지금은 사실은 뭐 지금도 1인 다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네. 저희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인사동 비숍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네. 이제 한 군데 한 군데씩 조금씩 더 넓혀져서 네. 전국에 지점을 갖고 네. 시작하는 게 꿈이고요. 네. 나중에는 저는 최종적인 꿈은 웰빙 타운이라 그래서 네. 자연적인 걸 이용을 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네. 이런 그 가족들이 모여서 쉴 네. 수 있는 그런 네. 타운을 하나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네. 저도 가고 싶은 곳인데요. 저도요. 네. 이게 사실은 지금 판매하고 계시는 게 한 7, 80개가 된다 그러고요. 아마 이것들을 다 팔고 우리가 이렇게 좀 쓰게 되면 물고기뿐만 아니라 자연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살리는 일이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인사동 비숍의 신세진 대표 그리고 김정은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숍의 이 비가 날비잖아요. 오. 날아가는. 네.
꿈을 갖고 그리고 희망을 갖고 나르는 것. 아마 집에 계신 주부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의 삶보다는 조금 더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또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